투자의 기술 배워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마제스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마지스터입니다. 네, 다시 시장이 약세 움직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를 놓고 기술 배워볼까요? 네, 자, 오늘은 이제 CPI와 이제 한은에서 기준금리 내일 발표를 하죠. 네,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고용지표 CPI 이렇게 주셨는데 고용지표는 일단 오픈이 됐고요. CPI 그리고 또 금통위 이렇게 두 개를 잡아주셨는데 오늘 장에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지 또 여기에서 접목해 볼 수 있는 투자의 기술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사실, 실업률 자체가, 우리가 이제 장기적인 포인트를 보게 되면 3.5%면 굉장히 좋은 어떤 경제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 고용 수준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5% 미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단서가 달려 있죠. 실업률이 낮아지니까 앞으로 이제 경기가 좋아질 수 있다는 어떤 그 연준에서의 어떤 명분을 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3.5%인데 기술주들이 이제 급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자, 실업률을 한번 잠깐 좀 보시면 2000년 3월 달에 팬데믹 이후에 이 실업률이 14%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수당을 청구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었죠. 그렇지만 지금 어떤 한 걸려있는 게 결국은 금리 상승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서두에서 CPI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CPI가 이제 어떻게 발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장에 이제 변곡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던 건 같은 내용들이고 이게 이제 환율과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되면 이제 성장이 이제 발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미국의 그 어닝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포커스를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자, CPI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자, 미국 CPI죠. 지난달에 이제 8.3%입니다. 정점은 이미 9.1% 정점을 찍은 상황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 CPI가 만약에 지금 뭐 7.5% 이렇게 막 발표가 되고 이렇게 되면요. 연준에서도 금리 인상 얘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뭐 울트라 스텝이라든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지금 사실 연준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이제 CPI 지수가 발표되는 시점이 굉장히 큰 변곡이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국내 시장에서 기술적으로 한번 좀 우리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이죠. 자, 원달러 환율이 이게 지난 단기 추세가 유지가 되면서 원화 약세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자, 추세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귀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지금 1,430원에 원화 약세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여기서 쌍봉을 찍고 빠질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N자형으로 다시 올라올 것이냐.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체크 포인트거든요. 자, 이 자리에서 만약에 CPI가 우리가 예상치보다도 좀 낮게 발표되면 결국 물가 상승률이 뭐 잡힐 수는 없겠지만 좀 단기간에 금리 인상의 어떤 포지션 자체가 바로 올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미국과 우리나라의 어떤 그 가장 큰 부채 중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계부채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내일 한은에서 금리 어떤 그 결정 포인트가 어떻게 되냐가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미국처럼 이렇게 단숨에 뭐 자이언트 스텝은 못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가계가 굉장히 어려운 구간인데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 어떤 좀 그저 시간의 어떤 시간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포인트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러면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에서의 이제 시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2008년도 금융위기처럼 여기서 급락이 또 다시 한번 나올 것이냐, 아니면 이 구간에서 바닥을 찍고 저점이 깨진다 해도 올라올 것이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저는 지금 당분간 2008년도의 어떤 그 금융위기, 이 위기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연준에서도 어떤 시간을 좀 끌면서 이 물가 상승을 잡고 그리고 이제 금리를 어느 정도 지금 5%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 선에서는 좀 잡힐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게 되면 시장은 변곡이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오늘도 외인들이 강하게 매수를 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가격은 많이 빠져 있는데 원화가 약세가 진행이 되고 만약에 현물 쪽에서 이제 공격적으로 들어오는 시점이 저는 큰 변곡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거래소 쪽과 코스닥 쪽을 한번 보셔요.
자, 거래소 쪽을 보게 되면 2177포인트입니다. 자, 우리가 냉정하게 보게 되면 주식이라는 건, 그쵸? 2001년도에 3300에서도 이게 N자형으로 기술적으로 만들어지니까 차트가 정고점 넘어간다라고 얘기했던 시점이 이 구간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조심하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진행된 상황에서 지금 지수는 2177포인트예요. 여기서 빠져봤자 뭐 예를 들어서 한 100포인트 정도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그 체력, 펀더멘털 측면에서는 굉장히 이 구간은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투자 심리 자체가 지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자리고 지금 충분히 스마트머니가 유입될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 심리 쪽 가장 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지금 보이는 차트가 코스닥 차트예요. 675포인트 선인데 만약에 전체적으로 깨질 수도 있어요. 그건 뭐 크게 이 구간에서는 어떤 투자 심리가 이 시장을 좀 좌우하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차트가 좀 어느 정도 뭐 정배열이라든지 만들어져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게 올라올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역배열에서 올라오는 건 결국은 뭐냐면 매물 소화를 다 하면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중요한 건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 우리가 쉽게 주식시장에 얘기하는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요 점을 참고를 하면서 시장을 계속 좀 보시는 전략, 이 말씀을 좀 드리겠고, 저는 이번 주에 CPI가 발표가 되면서 변곡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승의 변곡이죠. 예. 그래서 지금은 도망갈 자리도 아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자, 그러면 종목을 한번 보셔요. 자, 삼성전자가 21선을 돌파를 하면서 강하게 상승을 나타냈었죠. 그리고 지금은 잠깐 21선 내려와 있지만, 그렇죠? 그리고 LG에너솔루션 같은 거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던 10월 4일 전저점이 깨지는 시점에서 그죠?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요 구간이죠. 21선에 양봉 나왔을 때는 매수하면 안 된다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리고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2차전의 성장주가 지금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시장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LG에너솔루션, SK하이닉스 이런 애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카카오 그룹주들 그죠? 한번 두드려 맞았죠. 근데 카카오도 지금은 이게 굉장히 하단이에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릴 게 뭐냐면, 이게 보셔요. 지금도 대형주예요. 대형주에서 신호가 뜨는 종목을 한번 보시자고요. 신호가 뜨는 종목들. 자, 여기 보시면, 자, 크래프톤하고, 그쵸? 네이버, 하이브, 케어젠. 그쵸? 이런 애들 지금 카카오도 뜨고 있거든요. 자, 요 오늘을 잘 기억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이 10월 11일입니다. 자, 여기서 지금 신호가, 매수 신호가 뜨는 종목들이에요. 예, 대형주, 매수 신호가 뜨는 종목이 지금 27개 종목이에요. 코스피, 코스닥 중에서. 요 신호가, 유입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보시자고요. 제가 또 다시 한번 방송 통해서 언급을 좀 드릴 테니까. 이렇게 좀 보시고, 그리고 지금 뭐 기아차라든지 좀 두드려 맞았죠, 그죠? 그쵸. 요건 우리가 좀 봐도, 그죠? 덜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덜 빠진 종목들이 지금 다 빠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매수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도 뭐 가지고 계신 분들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자리에서는 다 선반영이 됐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처럼 어떤 성장주로서의 어떤 그 뭐 17만원의 카카오가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현재 구간에서 50에서 한 100%의 수익률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 보세요. 자, 에코프로비엠 빠졌나요? 안 빠졌죠. 제가 지난 화요일 방송하고 안 빠졌죠. 그렇죠? NLF 빠졌나요? 안 빠졌죠. 그러니까 시장은 그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다 종목별로 세력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빠지는 종목들과 덜 빠지는 종목군들 이런 포인트를 봐야 되는데 오늘 어떤 시장의 특징을 보게 되면 많이 빠진 종목이 올라오네요. 예,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죠. 이거 지금 낙폭가대 매수 가능합니다. 이렇게 좀 코스닥 쪽에서 좀 보시는 전략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예, 요 정도 뭐 정리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마제스터 전문가 지금이 계속 쌍 구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네요. 그리고 또 눈여겨볼 만한 종목군들 나왔습니다. 지금도 너무 실망 마시고 조금 더 이 직전 저점 부근 테스트는 일단은 좀 할 수 있겠는데 그 이후에는 그 아래로 크게 하락하는 가능성은 일단 좀 배제하자. 그리고 괜찮은 종목군들 계속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의 기술까지 배워봤습니다. 현재 양시장은 여전히 2에서 3% 정도의 하락권 내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원달러 환율이 1,430원 부근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오늘 장도 계속해서 좀 시장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